사회 4학년 1학기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참여 13강 우리 지역 문제 해결사. 안녕하세요. 4학년 어린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회 실력을 쑥쑥 함께 키울 제이 선생님이에요.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도서관, 시청, 구청,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기관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배웠었지요. 오늘은 해결해야 할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내용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지역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끼리 또는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 사이에서도 작은 갈등이나 오해, 다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왔지요. 이렇게 작은 집단에서는 서로 화해해서 풀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사과를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금방 해결할 수 있지만 지역과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결되긴 어렵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바로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지역 문제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지역 문제요. 그럼 이런 지역 문제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문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주차 장소를 가지고 싸우는 어른들을 본 적이 있는데 주차 문제도 지역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오는 길에 공사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지날 때마다 너무 시끄러워서 길을 막게 돼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지역 문제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네, 모두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말한 내용 모두 다 지역 문제에 해당됩니다. 어, 저기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생각 중인 친구도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오늘 제이쌤과의 사회 시간을 통해 지역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또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지역의 문제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아까 공사장 소음에 대해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는데 생활하는 중에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시도청 누리집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역의 신문이나 뉴스를 보거나 지역 주민들께 불편하신 점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았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의 문제를 이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지역 문제를 알아보면 교통 혼잡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 환경오염 문제, 여러 가지 시설 부족 문제, 체육시설, 문화시설과 같은 부분, 주택 노후화 문제, 안전 문제 등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알게 되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당연히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알아야 해결을 하겠죠. 시작이 반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지역의 문제를 확인한 후에 두 번째 단계로 바로 문제 발생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해결을 하겠지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가 주차 문제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자동차의 수와 지역의 주차 공간 수를 비교해보고 또 시간대별로 주차된 자동차의 수도 찾아봐야겠죠. 지역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주차 문제의 다양한 원인, 예를 들면 주차 공간의 부족, 주차 차량들이 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 불법 시설이나 물건이 주차장을 차지 등의 원인에 대해서 직접 들어봐야겠지요. 또 그 과정 중 지역의 신문에서 우리 지역의 사례도 찾아봐야겠죠. 이러한 조사의 방법을 사용한 후에 수집된 자료를 자세히 살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원인 분석의 결과로 예를 들면 낮보다 주로 저녁 시간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또 주차 문제로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주차 문제들은 현재의 주차 공간만으론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등의 결과를 정보들로부터 꺼낼 수 있지요. 세 번째 단계로 문제 해결 방안 탐색을 하기 위해 지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지역의 대표자로는 누가 있을까요? 지역 주민 대표나 시청이나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요.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모임 대표, 부모님 대표, 이런 분들이요. 네, 맞았어요. 이런 분들이 모여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겠지요. 예를 들면, 각 가정에 개인 주차장을 만들자. 또는 저녁 시간에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하자. 등의 내용을 발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해결책을 발표할 것 같나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차를 단속하자고 말할 거예요. 네, 이런 의견들을 모은 후에 각 해결 방안의 장단점, 필요한 비용, 실제로 실천이 가능한지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한 후 적절한 방안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의견을 조정할 때에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을 때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요. 다수결의 원칙은 표가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에 속한 사람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 문제가 있던 지역에서 투표를 통해 의견을 모아 첫 번째로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저녁 시간에 개방해서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고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단속보다는 불법 주차를 없애기 위해 예방 캠페인에 힘쓰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생각하여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방법을 실천했을 때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나요? 선생님, 사람들이 저녁 때 주차 장소를 찾아 헤매지 않고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과 학생들이 불법 주차하지 않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지역의 주민들도 그 캠페인을 통해 불법 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주차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하던 지역의 모습이 더 나은 쪽으로, 살기 좋은 쪽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하게 된 실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강원도 홍천군의 소매공리에는 하수처리장, 가축 배설물 처리장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이 있었어요. 악취가 나고 땅값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지요.
도시가스 공급도 안 되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수 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터를 활용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소득도 높아지고 다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살기 좋은 에너지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 것은 아니에요. 지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마을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였지요. 그리고 결정된 방법을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였고요. 여러분도 지역 주민으로서 어른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의 눈에만 보이는 지역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린이의 눈으로 찾은 지역 문제를 오늘 제이쌤과 공부한 방법에 따라 해결하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어린이가 살기에 더 좋은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과 지역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지역의 문제를 확인한다. 두 번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문제 발생 원인을 파악한다. 세 번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탐색한다. 네 번째,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한다. 다섯 번째, 문제 해결 방안을 실천한다.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겠지요? 오늘도 제이쌤과 함께 실력이 쑥쑥 자라는 사회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제이쌤과 함께하는 사회 시간에는 주민 참여의 방법과 중요성, 그리고 주민 참여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제이쌤의 실력이 쑥쑥 자라는 사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